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이 이제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 부분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함수는 이 단원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미분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는 적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배우는 이 함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이해, 이 부분이 좀 갖춰져 있지 않으면 2학년 과정에서 다뤄지는 미분은 정말 그때 뭐 배울 때 정말 기본적인 부분으로만 국한해서 이해가 되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들을 치를 때 여러분들이 보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아마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수학이 좀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처음 배울 때 좀 잘 좀 해보자 이거야. 자, 일단 함수는 영어로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 그거는 안다 모른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 함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응을 얘기해요. 대응. 어떤 대응이냐면, 이 대응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종류들이 있거든. 지금 소리가 나잖아, 그치? 선생님의 손바닥이 이 칠판을 딱 쳤을 때 칠판과 선생님 손바닥이 대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야. 자, 이거는 소리가 안 나죠. 이건 대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모든 대응을 우리가 지금 함수라는 단어에서 공부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대응들 중에서 오로지 수의 관계에서만 다루겠다 이거야. 수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 수가 뭐냐면 어떤 x의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x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y양이 있다 이거예요. y의 값이. 그래서 이 x와 y는 수예요. 수. 근데 어떤 수냐면 이 함수라는 단원에서는 오로지 실수라는 범위에 내에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i인데 얘가 2i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허수죠. 이런 허수의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 단원에서는 이 사용하는 이 문자들 있지. 문자는 어떤 수를 대신하는 표현이고, 그 수는 무조건 실수라는 거야. 오케이? 허수는 다루지 않는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얘기할 때 뜻은 정의야, 정의. 정의인데 이 뜻이 뭐냐? 이렇습니다. 어떤 집합 x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집합이 있으니까 얘는 원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원소를 표기할 때 이렇게 보자기, 즉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잖아요. 라고 할 때 이 보자기 안에 원소들 중에 대표 하나 x라고 합시다. 또 다른 집합 y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대표 원소 y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게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대응, 이거를 만약에 함수다라고 할 때, 함수는 영어로 펑션 해가지고 f라는 이니셜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f라는 표현만 쓰는 건 아니야. 소문자 f, g, h 뭐 등등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 중에 어떤 원소 하나를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 대응한다는 얘기는 가리킨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대응이 일어났다. 대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럼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x집합에 많은 원소들, 뭐 예를 들 필요는 없고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여기에 y집합의 원소, 그 원소는 문자를 쓰든 숫자를 쓰든 관계는 없거든. 여기에 뭐 3, 4, 5, 6이라는 원소 4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x집합에서 y집합의 대응, 그 대응을 의미하는 이 f라고 쓰거나 또는 g라고 쓰거나 또는 h라고 쓰는데 f, g, h의 이 달리된 표현의 의미는 이런 거야. 이 x집합에 있는 원소들과 y집합의 원소들과의 어떤 상호관계, 이 상호관계에 대한 어떤 대응 규칙을 표기하는데 그 대응 규칙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f는 이 x집합에 있는 원소, 각 원소에다가 더하기 2씩 한 값이 y값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할 수 있고, g는 뭐 다르게
X집합의 원소들을 다 제곱한 것을 Y집합의 원소에서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대응의 이 규칙을 표현하는 것은 F, G, H 등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F라는 대응이 있어요. 근데 얘가요, 얘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예, 그리고 얘가 얘를 가리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러면 X집합의 원소가 먼저 등장했던 거야. 먼저 존재했던 거야.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독립변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여기에서 1, 2, 3이라는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 가리켰잖아. 그럼 이때 X에서 Y로의 대응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 3이라는 놈이 X집합의 원소 3이라는 놈 욕심이 많네? 욕심이 많아서 4만이 아니라 6까지 이렇게 가리켰잖아? 그럼 이거는 대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냐? 이와 같이 X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X축에 있는 점들이고 Y집합에 해당되는 이 원소들은 Y축에 있는 점들이거든. 그럼 얘는 지금 이 X가 3인데 이 X값이 이렇게 두 개의 Y 값을 이렇게 가리킨 거죠. 이게 두 개의 Y 값. 뭐 4도 가리키고 이렇게 6도 가리키고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오로지 하나만 가리켜야 된다고, 오로지.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얘가 3이 말이야. 3이 Y집합에 있는 원소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예 안 가리켰어. 가리키지 않았어.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주어진 X집합의 원소들이 주어진 Y집합의 원소들 중 하나를 대응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네.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만약에 이 함수 자체가 그래프화 시켜서 얘기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Y축의 평행 직선을 봤을 때 여기 X의 값 하나가 있어. 거기에 Y의 값 대응하는. 즉 1이 가리키는 Y 값이 3개나 생기지. 그럼 이런 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라고. 원 같은 경우도 안 되잖아. 하나의 X의 값이 두 개의 Y의 값을 결정하니까 이것도 함수의 대응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래서 이렇게 함수의 정의를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얘를 가리켰다. 이런 거는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야. 함수. X에서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 자, 이렇게 쓰거나 또는 F. X에서 뭐 Y. 뭐 이렇게 쓰거나. 오케이? 또는 이렇게도 쓴다. 이 Y의 값 있지? 이 Y의 값. 이 Y의 값은 X라는 X집합의 원소가 F라는 대응 규칙에서 나타낸다. 이게 함수를 얘기하는 표시야. 이거는 그냥 함수다. 이 얘기로 해석하면 돼. 주로 많이 봤던 건 이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들을 얘기할 때,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자. 구성 요소. 일단 첫 번째, 이 X집합 있죠. 요 X집합. 현재 이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이미 존재한 집합이에요. 집합이라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의역. 이 역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같이 집합 표시를 해줘야 돼. 정역의 원소가 뭐니? 그러면 달랑 1, 2, 3 이렇게 쓰면 안 돼. 정역하면 이 집합 기호로 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Y집합 있지? Y집합. 현재 이 Y집합의 원소가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예, 공역. 역자 들어가면 집합 기호로 표시하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집합 X의 1이 3을 가리켰지, 얘들아. 이 3이라는 값은 Y는 fx의 형식처럼 표기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1이라는 X집합의 원소가 F라는 대응 규칙에서 나타난 값. 얘도 F 뭐라고 하면 돼?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얘는 뭐라고 하면 돼? X의 원소 2가 가리킨 Y의 값. 이라고 하잖아. 라고 할 때 이 표현들 또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대응에 의해서 나타난 이 Y의, 즉 공역의 원소들. 이걸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을 원소로 갖는 거 있지? 현재 얘를 원소로 갖는 거 있잖아. 얘를 원소로 갖는 거잖아. 얘를. 했을 때 이렇게 표기한다고. 어떻게 표기하냐? 이건 집합인데 누구를 원소로 가죠? fx를 원소로 갖고 있잖아. 라고 할 때 이 x라고 하는 이 원소가 어떤 놈? 이 x 집합, x가 어떤 집합의 원소? 정역의 원소다. 이렇게 표기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역은 함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함수 값이잖아. 함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치역이야. 그러면 이 공역과 치역을 구별하자면 치역이 말이야. 치역이 어때? 공역의 이 집합에 무슨 집합이겠니? 부분 집합이지. 공역의 원소들 중 일부를 갖고 있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서 공역의 원소 6이 없으면 치역과 공역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래요. 집합에서도 서로 같은 집합하면 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듯이 얘도 서로 같은 함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는 좀 주로 한자를 많이 썼거든. 그래서 집합이 서로 같다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하면 집합의 상등. 상등이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 이것도 예전에는 함수의 상등 이런 표현 썼는데 그건 이제 해석해서 그냥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얘들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함수를 나타내는 게 하나는 f고 하나는 g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fx, gx 이걸 생략해서 그냥 fg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이거 y는 fx, y는 gx 요거를 우리는 생략해서 그냥 fg 이렇게 표기한 거라고. 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함수 fx하고 gx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식의 형태는 관련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예, 관계 없어요. 식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 둘이 저 fx의 무슨 역? 정역. 뭐 얘는 정역을 x집합이라고 얘는 정역을 u집합이라 할 때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네. 정역은 여기에서 얘기한 거, 그지? 처음에 주어진 x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들을 얘기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돼. 함수값.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FA가 뭐 GA하고 같다. FB가 여기에서 뭐 GB하고 같다. 물론 여기에 A, B는 각 정역의 원소들을 지칭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 fx 함수는 x야. gx 함수는 x 세제곱이야. 그런데 이거의 정역 x와 이거의 정역 u가 똑같아. 어떤 원소를 갖고 있냐면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 두 함수가 상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여기에 x의 종류는 이 세 개의 원소거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g의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은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거든. 서로 같지. 또 하나 f0 0이잖아. g0 0은 세 번 곱해도 0이지. 그 다음에 f1 g1 1 집어넣어도 서로 같지. 그러니까 결국 두 함수가 어때요? 정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지. 식은 다르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예.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이 두 개 중에 얘를 fx를 ax 플러스 b라고 할게 라고 해놓고 g와 f가 상등일 때 a하고 b 구하라 그러면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a, b의 식 만들고
0 집어서 0 나오고 0 집어서 0 나오는 A, B의 식 만들어 서로 연립해서 A, B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의미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래요. 그래프는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이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의 내용인데 X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1과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Y집합의 원소가 2, 4, 6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거는 이 교과 과정에 이제 표현되지 않은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집합을 곱한 거거든? 두 개의 집합을 곱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실질적인 이 집합끼리 곱하는 연산은 없잖아. 두 집합의 연산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4개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 곱집합이란 연산은 없어. 이 곱이라는 거. 집합끼리 곱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얘기할 때 얘네들을 곱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곱집합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거야. 이렇게 순서쌍. 그럼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데 이 X 있지. 이 X는 X집합의 원소이고 이 Y는 Y집합의 원소야.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걸 예를 들었을 때 이 순서쌍이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1이면 1일 때 Y가 2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4고 X가 1일 때 6이고 뭐 X가 2일 때 너무 많이 했나? 2고 X가 2일 때 4고 X가 2일 때 6 이렇게 해서 순서쌍 6개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 서로 다른 순서쌍. 그지? 그러면 이 곱집합의 원소는 이와 같이 6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그래프를 얘기해 주려고 하거든.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써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집합. 그런데 만약에 이 대응 규칙이 fx는 만약에 2x다라고 할 때 거기에 따른 그래프, 이 점집합의 원소도 x, fx 순서쌍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x집합의 원소이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순서쌍, 얘도 순서쌍. 그런데 의미가 달라. 얘는 fx,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거야 돼. 함수값이. 그래서 여기에는 x가 1이잖아? 여기에 x가 1 대입하면 2가 되지? 그 다음에 얘 2를 대입하면 이거 4가 되지.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야. 곱집합의 원소 6개 중에 그 그래프, 즉 점집합 G는 2개밖에 안 된다는 거. 이 대응규칙을 만족하는. 그치? 그래서 얘를 이와 같이 좌표평면상에다가 X축, Y축의 좌표평면상에다 X가 1일 때 Y의 좌표 얼마라고? 2다. 이건 안 굵어지네. 자, 그 다음에 2일 때 4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어때요? 이 점집합의 원소들을 이 좌표평면상에다가 표시했죠? 현재의 이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점으로 2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점집합의 원소들을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점집합의 원소들을 좌표평면상에다 표시했잖아요. 이 표시한 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점집합을 구하라. 이 점집합 구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 원소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잖아. 그 점집합의 원소들을 좌표평면상에다가 표시하라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역의 원소가 1, 2라는 원소 2개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역의 원소 자체가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실수 전체 집합. 그러면 이 공역 Y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 하자. 실수를 얘기할 때 집합의 표현은 R로 쓰거든. 리얼 넘버 해가지고 실제의 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응 관계가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대응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점집합의 원소들은 달랑 이 두 개의 원소만이 있는 건 아니지. 왜? 실수 전체야. x가 1일 때 2지 1 다음에 다른 실수 졸라 많잖아. 그러니까 이 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무수히 많은 무한집합이야. 그 무한집합의 원소들을 이렇게 막 표시하잖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의 EX, 기울기가 2이고 원점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 직선에 이 그림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와 같은 함수의 대응 규칙이 있는 관계식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현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함수를 공부하는 목적은 주어진 함수의 관계식에 이 관계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좌표 평면상에다가 이 관계식의 형태들의 규칙성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함수를 배우는 거다 이거야. 이해되겠어? 자, 문제 좀 보자. 70페이지에 450번 보세요. 정역 x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있고 이 y집합의 원소 자체는 무슨 역? 공역이라고 그랬다. 공역의 원소가 0, 1, 2 이렇게 원소 3개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에요 라는 이 표현 이거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관련 대응 규칙은 그냥 f 쓰든 안 쓰든 관계없어.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함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이 y집합의 원소들을 반드시 몇 개씩 가리켜야 된다. 하나씩 가리켜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 관계식 fx 얘는 절대값 x인데 지금 이거 f로 돼 있지. 근데 니은이나 디귿은 이 자리가 뭐로 돼 있어? g하고 h로 돼 있어. 관계없다니까? 관계없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해서 나타내보면 나타내든 안 나타내든 관계없는데 이게 f 대응 규칙이거든?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값 한번 볼까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잖아요.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0 대입하면 0이죠. 그렇다면 이 원소들에 대응하는 값들이 하나씩 대응이 이루어지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자, 니은번에 이번에는 gx야. 그러니까 이게 x에서 g 대응으로 한다 이거지. g 대응으로. 이걸 바꿔서. 대응 규칙이 f하고 다르다고. 관계식이 다르면 대응하는 그 규칙성은 다르다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도 정역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공역의 원소 0, 1, 2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대응이 g다.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x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에서 1을 빼니까 얼마야? 3이지. 3이 있니 없니? 공역의 원소.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정작 가리키는 원소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따질 필요도 없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hx라는 또 다른 이제 대응에 의한 함수 관계식인데 얘가 1하고 2이고 근데 얘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두 함수 값은 1로 하라는 얘기고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 값은 모두 2로 해라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또 정역 원소는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있고 공역의 원소는 또 똑같이 0, 1, 2가 있다. 이번엔 대응이 h야.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는 현재 x의 값인데 x의 값이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냥 다 2를 가리켜라 이거야.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으네? 그럼 얘는 또 2를 가리켜라 이거지. 그런데 0이야. 0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건 1을 가리켜라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원소들 하나씩만 가리켰죠. 선생님 여기가 두 개가 하나가 이건 상관없어요. x의 값 하나가 y의 값 두 개를 동시에 가리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451번처럼 이게 R에서 R이라는 함수로 얘기하면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는데 이 X 집합, 정역, 공역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 R에서 R은 정역이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란 뜻이야. 그러니까 정역이나 공역은 집합인데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R이라는 표현을 쓰면 무한집합이 되는 거지. 실수 전체. 라고 할 때 이게 그림상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얘기한 대로 그림은 이게 함수다. 함수의 그래프니 아니냐? 그럼 무조건 이 그림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 디귿 안 되죠? 니은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기역 미을 451번에 그림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다음 453번에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건 뭐냐? 이게 정의역이에요. 이 정의역이 X집합이라 할 때 이 X는 뭐라고 했냐면 음이 아닌 정수 전체라고 그랬어. 음이 아니니까 어떤 얘기야? X는 0보다 커나 같다. 음이 아니면 0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인 정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게 정의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라고 할 때 이 대응규칙을 나타내는 함수 관계식 fx는 x 플러스 1과 f x-4라는 이 두 개의 조건식이 있는데 이때는 어느 때 쓰냐?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일 때는 이걸로 함수값을 알아보란 얘기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큰 정역일 때는 이걸로 이용해서 함수값을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F3, 즉 X가 3일 때 함수값하고 F29, X가 29일 때 함수값 알아봐라 라고 할 때 F3이야. 이 3이라는 X의 값은 0과 4 사이에 있지. 그때는 이 X에 3을 대입한 4를 함수값으로 하는 것이고 29는 4보다 크잖아. 4보다 크면 이 X의 자리에 대입하면 F 얼마야? F25지. 그런데 이게 F25를 아직 모르니까 더 추적해봐야지. 여기 X의 값 25네. 25는 또 4보다 크네. 그럼 또 X에다 25 대입하면 또 뭐야? 21이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얘 또 21.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또 4보다 큰 X니까 또 대입하면 또 17이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 4씩 빼나가야지 언젠가 0과 4 사이에 해당되는 정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4, 4, 4. 결국 뭐야?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때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래, 그러면 다 계속 하지 말고 하면서 규칙 판단하라고. 하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논리사고잖아. 논리사고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을 관찰해보면서 그 안에 해당되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냥 규칙 찾는 거 아니니? 어떤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어떤 규칙이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실상 계속 파고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공식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규칙성이 나타나기도 하잖아.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규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냥 나열하는 형식. 그거는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조금 문제를 풀어나가면서도 결과를 얻어내는 그 과정은, 결과를 얻어내는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 과정상에 내가 어떤 그 방법으로 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수학 실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고민하는 시간은 자주 갖도록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요. 결국 이건 어차피 4, 4, 4 다 빼니까 이 17. 처음에 이 25도 생각해도 되죠. 25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17도 4로 나. 그러니까 결국 이건 F1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전의 수가 뭐였을까? F5였겠지. 근데 5가 4보다 크니까 다시 대입하면 F1의 결과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1은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이 식의 X에다 대입함으로써 결과는 뭐야? 4 플러스 F1은 2. 그래서 얘는 6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니? 자, 이런 규칙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고.
그 456번도 그래. 456, 잘 이해가 안 되면, 임의의 자연수, 임의의란 얘기는 어떤 자연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모든 자연수라는 표현하고도 똑같다는 얘기야. 라고 할 때, 얘도 F999 플러스 어떤 원소거든. 이게 값이, 왠지 커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하면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분석을 해봐. 일단 F2에는 Fn하고 똑같다라고 하고, 나 조건은 F2n-1은 어떻다? n-1의 관계식에 의해서 계산하여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n은 자연수라고 그랬다. 그러면 2n이라고 하는 건 얘기했지만 자연수에다 2를 곱했으니까 짝수거든. 짝수니까 이 가로 안에 짝수일 때는 얘하고 같다 이거지. 그럼 여기 두 수 중에 가로 안에 짝수가 F100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F1000은 뭐와 같다? 얘가 2 곱하기 n이니까 그거의 반인 F500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근데 또 F500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이건 여전히 짝수야. 짝수니까 또 얘는 250과 같다. 이것도 계속 짝수니까 계속 또 이것도 이어지는 거야. 얘가 125 이거가 같지. 그래서 이게 홀수로 바뀌었네. 홀수인 경우 얘들아 2n이 짝수인데 1을 빼면은 뭐라고 그랬어? 홀수라고 그랬지. 2로 나눈 나머지가 1하고 같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게 플러스 1에도 홀수다? 근데 왜 마이너스 1로 했느냐? 얘기했잖아. 이게 플러스 1이면 n에다 1 대입할 때 자연수 n이 1인데 1 대입하면 3부터 시작하는 홀수거든. 자연수가 홀수부터 시작하려면 1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1로 안 하고 마이너스 1로 하는 이유가 최소의 자연수 1을 n에다 대입하면 2n 마이너스 1 하면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얘도 이번엔 여기다 대입하니까 얘가 2n 마이너스 1이잖아. 아니야, 이게 홀수잖아, 홀수. 그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뭐 해야 되냐? 63 하나? 63? 그럼 이게 126이지. 거기서 1을 빼면은 125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요 n이 63이네. 근데 63에서 어떻게 하라고? 1을 빼라니까 얘는 62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62. 얘하고 같다 이거야. 이걸 62로 계산해라. 그래서 결국 F1000은 얼마? 62다 이 얘기야. 또 하나 있네. F 뭐 있어? 999. 자, F999인데 999는 홀수네. 홀수. 그지? 결과적으로 홀수가 나올 때까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가 홀수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얘도 2 곱하기 얼마야? 500 하면 1000이잖아요. 1000에서 1 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n이 얼마야? 500이잖아. 근데 500, 이게 500이야. 500에서 얼마 한 걸로? 1을 뺀 걸로 함수값을 계산하여라. 그랬으니까 얘는 499가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래서 얘는 F999는 499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F1000은 얼마? 62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합이 얼마냐라고 물은 거야. 맞니? 그래서 561이다 이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457번에 자, 이게 정의역이야. X집합. X를 원소로 갖고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수란 말이 없는 이상 얘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 뭐 마이너스 1과 3도 포함하지만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정의역 X의 원소이다.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어. X에서 X로의 함수. 이 말은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걸 나타내는 대응규칙의 함수가 fx인데 그 fx의 함수의 관계식은 ax 플러스 b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니?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그랬어. 이게 공역이야. 이거 자체가 공역인데 치역도 다 똑같대. 치역이 뭔데? 치역은 함수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아니야. 근데 이거 유심히 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직선 아니야. x가 1차니까. 이게 a가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가
양이면 이렇게 되고 음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A가 모이면 A가 양이면 이렇게 되고 A라는 기울기가 음이면 이렇게 돼. 근데 정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거든. 정역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그런데 정역과 공역이 정역과 공역이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치역 Y의 범위도 결국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범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치어야 돼.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양이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Y의 값도 마이너스 1이야 되겠고 X에다 3 대입한 즉 3A 플러스 B 얘는 그 Y의 값 중에 가장 큰 이게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 B의 식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하기 위해서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면 3A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4A고 B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이게 4예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1이 나왔다 해서 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A가 처음에 양수란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1이 양수니까 됐어. 그러면 B는 이제 얼마? 0이지. 됐지? 이건 굳이 할 필요 없겠네, 그럼.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거 A 곱하기 B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네. 그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니까 이거 두 번째 A가 음인 경우까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번에 얘는 또 이렇게 되잖아. 치역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울기가 음수니까 X가 가장 클 때 Y의 값은 가장 작은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야 돼?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번에 3이야. 그 다음에 3을 대입한 즉 3A 플러스 B 얘가 이번에 얼마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되지. 자, 그래서 얘를 또 연립한다. 그래서 2번식에서 또 1번식을 빼면 뭐 4A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음수란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B를 찾으면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넘기면 B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0이 아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로 답 처리하면 되겠다. 이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 이어서 461번인데요. 이 461번은 정말 좀 잘 새겨두세요. 자, 임의 실수. 임의란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이란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실수 XY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제한받지 않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인데 엄청 많은 그 실수들을 일일이 찾겠다라는 생각하는 건 바보짓이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문자를 쓰고 등호를 사용한 식은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 문자가 두 개가 있어. x, y, 뭐 f까지 문자라고 하게 되면. 근데 얘는 뭐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함수 방정식. 근데 이 함수 방정식은 이게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 몇 개 있어? x, y 두 개 있지. 그러니까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y 값은 무수히 많아, 얘들아. 그 무수히 많은 거를 일일이 다 찾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야. 다 찾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 함수 방정식 자체는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지금 F1이 얼마다? F1이 2라고 그럴 때 뭘 구하라? F7, X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값이 7일 때 함수값 알아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거든. 이 7이 여기 가로 안에 있는데 F라고 하는 존재가 3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게 가로 안에 있는 7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함수 방정식은 이래요. 여기 문제 조건 있죠. F1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요 1이라고 하는 거는요. X 더하기 Y가 1일 수도 있고 X가 1일 수도 있고 Y가 1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게 문제의 조건에서 F1이 2라고 주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건 이용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인 건 이와 같은 관계식 F하고 XY로 이루어진 이런 식의 형태가 등장을 하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XY를 뭔가 대입해서 찾아나가는 거야. 근데 대입해서 찾아나가는데 임의 실수, 졸라 많은 실수야. 그것들을 언제 다 대입해?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을 하자면 일단 X하고 Y에다가 0부터 대입해요. 0부터 대입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대입해 봐요.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엔 XY에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0하고 가까운 주변의 정수들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X를 1로 두고 X가 1일 때 Y가 0일 때 이거는 바꿔도 돼. X가 0이고 Y가 1이어도 돼. X가 뭐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일 때 그리고 또 나중에 뭐 X가 1일 때 Y가 1일 때 등등등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 한번 대입해 가면서 추적을 하는 거야. 추적을 하는 건 계속 추적하는 게 아니죠. 그냥 걔는 뭔가 얘기했죠. 추론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 규칙이 있나?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과정상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적인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풀이를 해보면, F1이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기한 대로 X, Y에다가 일단 0부터 대입해볼게요. 이게 0을 대입하면 얘 F0지? 얘도 F0, 얘도 F0. 그러니까 F0 자체가 하나의 문자고 숫자야. 그러면 얘가 F0가 곱하기 2번 돼 있으니까 얘가 제곱인 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요거를 X라고 두면 얘도 X라서 얘는 X가 X제곱과 같을 때 X. 뭐하고 뭐야? 0 아니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F0는 0 또는 얼마냐면 1이에요. 0 또는 1. 뭐 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F0가 얼마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한번 0을 대입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부분이야. 그러면 좌변은 F1이고 우변은 뭐가 돼? 우변은 또 F1이고 얘가 F0가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F1이 얼마라고 그랬어? F1이 2라고 그랬잖아. 얘가 2예요. 그럼 얘가 2니까 F0는 얼마입니까? 1이 되네요. 1. 그러니까 0 또는 1이었는데 1만 된다 이거지. 얘가 2니까. 2 하면 이게 약분되니까. 그래서 F0는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F0 알았죠? 그 다음에 F1 알았죠? 그래서 하나 이제 대입해 나가. X가 1이고 또 Y가 1이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 F2가 되지. 그 다음 얘는 F1 곱하기 F1 아니니. 근데 F1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네요. 뭐가? F2가 4예요. 7까지 가봐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F1도 알아요. F2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X에다 1, Y에다 이제 또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좌변은 F3이죠. 우변은 F1 곱하기 F2죠. 그래서 F1하고 F2. F2는 4고 F1은 2니까 2 곱하기 4에서 얼마야? 얘는 8이에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F7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생각이 들겠지? 좀만 더 빨리 나가볼까? 여기 XY에다가 3, 3을 대입해볼게. 왜냐하면 F3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좌변은 F6이지. 우변은 F3 곱하기 F3이야. 그래서 F3이 얼마였어? 8이라고 했어. 그럼 8, 8에 64. 그래서 F6은 64야. 이제 7이지. 그럼 X가 6이고 Y를 1로 하자. 그러면 좌변은 F7이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다음에 우변은 F6 곱하기 F1이야. 그런데 F6은 방금 위에서 64라고 했고 F1은 처음부터 2라고 그랬고 그래서 F7은 얼마? 128 해서 그냥 쭉 연결해서 얻어내는 거라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면서 뭔가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규칙이 있지 않니? 뭐가? 이 숫자들 한번 볼래? F0가 얼마야? 1이지. F0가 1이다. 그 다음에 F1이 얼마니? F1이 2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2. 근데 F2가 뭐야? F2가 4네. 4. F3이 뭐야? F3이
F3이 8이지, 8. 그치? 8. 쭉쭉쭉. 이렇게 된다고. 뭐야, 이거? 아, 이거 2의 0제곱. 이게 지수가 0이면 무조건 그 수는 1이야. 얘가 2의 1제곱 아니야. 얘가 2의 제곱 아니야. 2를 2번 곱한 거. 2를 3번 곱한 거.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이게 F0야. 이게 F0. F0, F1, F2, F3. 그러면 여기 F7은 얼마겠다?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의 7제곱이 12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규칙 판단. 오케이? 뭐 안 되면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올바른 좀 수학 공부의 양식은 방법은 아니지 않니?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기억해둬 얘들아. 이거 진짜 좀 제발 기억해둬. 463번에 3fx 플러스 2 곱하기 f1 마이너스 x는 5x와 같다. fa가 13일 때 a의 값 구하라. 이거 진짜 잘 기억해둬라. 이거 제발. 스타킹 왕별. 이것도 함수 방정식인데요. 얘는 문자가 x 하나만 있죠. 차이점이 있죠. x 하나만 있어요. x 하나만. 오케이? 봤지? x 여기 y는 없잖아. 다르지? 이거 다른 거구나. 아 이런 경우였구나. 이거 기억을 되살려. 이거 너희들이 나오면 이거 문제를 못 풀어. 이것도 막 x에다 막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거쳐도 되긴 하지만 이거 못 푼다고. 응? 그러니까 좀 문제 기억해도 이런 경우 어떻게 했는가. 여기가 x하고 여기가 뭐야? 1-x지. 이 가로 안에 있는 수끼리 더하면 얼마야? 1이잖아. x하고 1-x 더하면 1이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거꾸로 이 가로 안에 x의 자리 있지. 이 x의 자리에 1-x 얘를 그대로 대입해요. 자, 여기에다 대입하면 얘는 1식에 대입한다고. 3, 여기가 1-x예요. 플러스 요 x의 자리가 1-x가 대입되면 여기가 x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거야. t 형식으로. 치환해서 표현해도 되고. 응?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로 안에 있는 1-x 얘 있지. 얘를 t라고 치환해. t라고 치환해. x는 뭐가 돼? 1-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f 1-t 플러스 2ft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이게 문자가 t면 얘도 t로 그냥 바꿔서 해도 돼. t로. 그러니까 얘는 뭐 바꿔서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얘는 5 곱하기 1-x죠? 이렇게 한 후에 얘를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P, 이게 Q 하게 되면 이게 P잖아. 이게 Q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PQ에 관한 연립방정식이야. PQ에 관한 연립방정식. 그래서 요 F1-X를 속어, 없애기 위해서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면 1번식 요 개수 2하고 3 맞춰줘야 되니까 1번식에다는 3을 곱하고 2번식에다는 2를 곱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보니까 빼요. 그럼 봐봐. 여기다 3을 곱했어. 그럼 9fx지? 여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4fx니까 5fx야. 얘하고 얘는 없어져. 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15x지. 15x.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빼니까 얘는 5가 10이 되죠. 그러면 5fx는 이게 10x잖아. 그래서 25x 마이너스 10이야. 5로 나누면 fx는 뭐가 돼? 5
x-2라고 하는 fx 관계식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FA가 13이랬어요. FA라고 하는 말은 fx의 식의 x의 자리에다가 a를 표현한 거니까 5a-2가 13일 때 넘기면 15.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 얘기야. 요 풀이는 반드시 외우다시피 해줘. 오케이? 다음 464번에 자, 얘가 정의역이고 두 개의 함수 관계식인데 이거 보세요. f하고 뭐가? g가 같다. 이건 서로 같은 함수란 얘기예요.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 얘기했죠. 서로 같은 함수란 얘기는 일단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도 x이고 gx의 정의역도 똑같이 x란 얘기야. 그러면 정의역은 같다 그랬지.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일단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야 된다? 대응하는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은 이 x에다가 f 정의역의 원소 -1 대입한 값하고 g의 x의 -1 대입한 값 1 대입한 값 g 1의 값 이게 서로 같을 때 서로 상등이라고 그랬지. 같은 함수. 자, 이 조건에 의해서 f-1은 x에다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고 g -1 여기 -1 대입하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1 그대로 -3, -1이에요. 그 말은 -a 플러스 b가 -5란 얘기죠. 그 다음에 F1 x 대입하면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G1,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1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둘이 더해봐. 더하면 2b야. 우변도 더하면 -4야. b 얼마야? -2야. b가 -2면은 넘어갔을 때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얼마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좀 그러긴 한데 욕심 안 부릴게. 일단 정확히 알고 숙제 복습하고 하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를 자, 오늘 한 거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